지난 2023년 1월 6일 밤, 한 여성이 자신이 사는 빌라 4층 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성은 겨울비를 맞으며 자기 발보다 작은 폭 20cm짜리 창틀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선 함께 살던 남자친구 A씨가 잠긴 문을 열려고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A씨의 폭행을 피해 몸을 숨겼던 겁니다.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포크와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와 책상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내 창틀에 앉아 숨은 여성을 발견한 A씨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있던 여성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2021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전주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2월부터 술을 마실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에게 맞아 늑골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에게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메시지엔 내가 이렇게 또 날 죽이려 들지 몰랐어. 이번엔 진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을까봐 등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서 깬 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말뿐이었고 교제폭력이 이어진 끝에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 전주지법 3-3 형사항소부는 어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SBS 김지루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안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옷이 찢어진 여성은 난간을 붙잡고 발버둥칩니다. 40대 남성 A씨가 연인 관계의 30대 여성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끌려 들어가자마자 얼굴, 머리 발길질 계속 밟았어요. 몸이랑 상반신, 목을 졸로 정말 기절했어요. SBS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후 기절했던 여성이 깨어나자 손과 발을 묶은 뒤 네 가족도 다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쑤셔버린다 이렇게 막 폭언을 했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기저기 베었어요. 아킬레스건, 허벅지. 너무 맞아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피가 얼굴에서 너무 흘러서. 지난해 말 교제를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 A씨의 폭행은 술을 마실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교회에서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랑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아예 반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2차례나 내려졌지만 이를 위반했고 한 차례 구치소에 구금되고 나온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보복 감금과 협박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치소 안에서 위증을 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편지가 12장이었어요.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또는 혼인 사실 어필을 해야 감형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8만 8천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54%나 급증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는 가해자에게 더욱 엄한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급히 이동합니다. 뒤이어 경찰차도 빠르게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젯밤 9시 20분쯤. 차가 와서 바짝바짝 불 비추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고 났나 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막 그냥 서너 대 깔렸대요. 여기 사람을 싣고 나가더라고. 흉기에 찔린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는 피해 여성의 연인인 20대 남성 A씨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바닥에는 혈흔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핥혀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6년간 교제했고 그 사이 교제폭력 등으로 총 9차례나 112에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의 보호 대상자로 관리돼 왔습니다. 당시 직접 119에 신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육군 특전사 B하사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A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고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자기 진짜 뭐 죽겠다. 자기 전 재산을 보내겠다 하면서 갑자기 제 계좌로 돈을 막 보내셨어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저도 너무 겁나잖아요. 집 와서 뭐 칼춤 춘다 했나? 이별 통보에도 여러 차례 접근해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위가 높아졌고 A씨는 B하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카페로도 연락 오고 막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 오고 막 다 만나달라. 오늘 사격 훈련 있는데 진짜 일낼 것 같다.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하사는 휴가를 내고 A씨를 찾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갑자기 블랙박스를 뽑더라고요. 목 조르다 막 뒤로 도망간 건지 막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차 그냥 발로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CCTV에 담긴 폭행 장면입니다. A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고 뒷좌석 문이 열렸지만 B하사는 행인이 말려도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발길질을 하고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친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군경찰은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최근 B하사를 구속했지만 승무원 준비생이었던 A씨는 꿈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징역 나와도 몇 년 안 되는데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한국 너무 좁으니까 찾으면 어떡하지? 육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휴가를 통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